2021년 9월 모의평가 2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에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막막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 껄끄러운 부분이 요 리미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껄끄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도함수 형태와 비슷하잖아요. 리미트 부분이. 근데 다만 이 괄호 안에 x 플러스 h하고 여기 x-h 그걸 빼면 2h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분모에 h만 있기 때문에 2h로 만들어준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원래 식과 변함이 없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리미트 부분이 바로 도함수의 형태가 되죠. 어떤 함수의 도함수인가요? 절대값 fx의 도함수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절대값 fx의 도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fx의 도함수라는 것은 결국 f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가 0 이상이면 이 절대값 fx는 그냥 fx로 되기 때문에 f'x가 되죠. 미분하면. 그리고 fx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fx가 되기 때문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f'x가 되죠. 자, 그래서 이 gx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fx가 0 이상일 때는 2배의 fx-3의 f'x 이와 같이 될 거고요.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 fx-3의 f'x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조건 가를 보면은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fx는 3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fx가 0 이상일 때랑 뭐 0보다 작을 때 이 지금 두 가지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다항함수가 될 겁니다. 다항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일 때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을 때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죠. 그 구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fx가 0이 될 때에 그때 x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것이죠. 자, 뭐라고요? 자, gx가 어디서 연속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fx가 0인 그런 x에서 자, 그 x를 뭐 우리가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 x 값에서 연속. 자, 이렇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gx가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x 이꼴 알파에서 gx가 연속이 되려면 x 이꼴 알파에서의 gx의 함수값과 g 알파죠. 자, 그리고 극한값은 f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두 가지 구간에서 구해봐야 되겠죠. 자, fx가 양수일 때의 구간 거기서 x가 알파로 가까이 갈 때는 이제 2 f 알파-3 f 프라임 알파. 자, 이런 극한값을 가질 것이고요. fx가 음수인 구간에서 x가 알파로 가까이 가게 되면 마이너스 2 f 알파-3 f 프라임 알파. 자, 이와 같이 극한값이 나오겠죠. 자, 이게 바로 gx가 x 이꼴 알파에서 연속이 될 조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f 알파-3 f 프라임 알파가 0. 어떤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f 알파-3이 0인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f 알파-3이 0인 경우. 자, 근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fx가 0인 x가 알파라고 아까 우리가 전제를 했었죠. f 알파도 0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봤을 때 방정식 gx 이꼴 0은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조건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x 이꼴 0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결국에 gx가 0이 되려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gx식을 봤을 때 fx-3 이게 0이 되거나 또는 f'x 이게 0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f알파-3이 0이고 f알파가 0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fx는 3차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3차 함수를 한번 하나 그려봅시다. 근의 개수가 3개인 3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그래프가 y 이꼴 fx의 그래프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f알파-3이 0이고 f알파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알파-3이 될 것이고 여기가 뭐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는 x값 여기 k1이라고 하고 극소값을 갖는 x값은 k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뭐 여기는 베타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 x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3이라는 것이 뭐가 돼야 되죠? 지금 알파-3 또 알파 또 베타. 자, 거기서 나오는 x값은 알파,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극값을 갖는 x값 x는 k1, k2. 자, 이렇게 근의 개수가 총 5개가 됩니다. gx 이꼴 0의 근의 개수가 5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K1, 여기가 K2인데 그냥 알파이죠. 자, 그러면 아까 구했듯이 X 마이너스 3이 알파 마이너스 3하고 알파.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 그 다음에 그 값을 갖는 X 값은 X가 K1하고 알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gx 이꼴 0의 근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고요. 근이 4개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여기가 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가 K2죠. 여기 K1인데 알파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x 마이너스 3이 알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알파. 그럼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극점을 갖는 x 값. 여기서 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3이랑 K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물론 뭐 실근을 하나만 갖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근의 개수가 부족합니다. 4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를 이제 찾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건 나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4개의 실근을 합하면 7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4개를 합하면 7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자, 합해 봅시다. 알파,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3, K2. 이것은 3알파 플러스 K2죠. 자, 이게 7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K2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개의 근을 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K2가 도대체 뭐냐, 얼마냐. 자, 그거는 우리가 fx식을 세워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y 꼴 fx식이었죠? fx였죠? 자, 그럼 y 꼴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라서 한편 fx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나요? 그쵸? 자, fx는 자, 계산의 편의상 이 알파 마이너스 3을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k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게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0이라고 놓으면은 우리가 k2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값을 갖는 x 값이 x 이꼴 베타하고, 자, 베타는 여기 알파 마이너스 3이었죠. 그 다음에 3분의 2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바로 k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K2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알파 더하기 K2에다가 3분의 2알파 더하기, 자, 베타는 뭐였죠? 아까 알파 마이너스 3이었죠? 알파 마이너스 3. 그게 7이다. 그럼 여기서 알파 값이 나오겠죠. 자, 알파 값은 2가 나오고요. 그러면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를 완전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5의 값은 108이 된다. 그래서 답은 108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킬러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리미트 부분을 이렇게 절대값 fx의 통째로의 어떤 도함수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gx를 이렇게 fx가 0 이상일 때랑 f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말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결국에 fx가 0이 되는 그런 x에서 gx가 연속이 되면 된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해서 어떤 이러한 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fx가 이제 3차 함수일 때 그 gx 이꼴 0의 실근이 4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다 보면 이렇게 x축과 접하는 경우, 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x 이꼴 알파 마이너스 3에서 x축과 접하는 그런 경우에서 gx 이꼴 0의 실근이 4개가 된다라는 거, 그걸 찾아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K2의 값을 구할 때 두 근 알파하고 베타하고 K2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거를 구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처음 보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잘 알아두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에 fx를 정확하게 구해낸 다음에 f5 값을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뭐 해답을 보든 혹은 뭐 강의를 듣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